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오지 않는다. 영계의 지혜로운 원로나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 천사, 영혼의 안내자가 우리 개개인을 친절하고 따스하게 인도한다. 거기다 우리의 고차원적인 자기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 고차원적인 자기는 자신의 영혼 에너지의 한 부분이며 이 영혼 에너지는 불멸의 존재인 우리 자신과 늘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잠재적 지원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상의 삶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기억을 잊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지혜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삶과 삶 사이의 최면요법은 특히 개개인에게 영적 통찰과 지혜를 제공한다. 엘빌의 세션 중에는 최면을 통해 깊은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불멸의 영혼인 자신을 경험하고 영계를 방문하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현생을 위해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알게 되며 영혼의 안내자와 스승들도 만난다. 그리고 영혼의 가족이나 망자가 된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과 재회하기도 한다. 트랜스 상태에서도 우리의 의식은 온전히 깨어있다. 그래서 영계의 지혜에 다가갈 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 마음이나 몸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의 이면에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 도움이 안 되는 삶의 패턴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 이 힘든 관계들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해답은 세션 중에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 해답들을 숙고하면 훨씬 유익한 정보도 얻게 된다. LBL 세션에서 피술자들이 받는 조언은 개인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조언들은 우리 모두가 삶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술자들이 세션에서 얻은 통찰과 지혜는 여러분이 삶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비밀을 밝혀준다는 점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혼이 위대한 춤에서 내딛는 또 하나의 스텝에 지나지 않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 새로이 드러난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은 피술자들의 너그러움과 영혼 퇴행 요법가들의 헌신 덕분이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영혼의 여정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데 필요한 용기와 통찰들을 모든 방면에서 발견하길 바란다. 불안과 우울이 계속될 때 지구라는 학교는 감정을 폭넓게 경험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쪽 끝에 행복감과 고향감이 있다면 반대편 끝에는 슬픔과 절망이 있다. 감정들이 덜 밀집해 있는 다른 세계보다 이 지구를 선택해서 태어날 때 영혼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바로 이것이다. 지구에서 태어나면 감정들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 태어나면 이번 생을 위해 설계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고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자유의지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삶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도전과 좌절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서적 대가를 치른다. 삶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흔하게 경험하는 정서적 부산물이 바로 불안과 우울이다. 심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불안. 크리스티는 40세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안장애와 주의력 결핍장애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처방약을 꼭 복용해야만 했다. 크리스티는 불안장애와 주의력 결핍장애를 제거할 방법을 찾고 싶었다. 더불어 그녀에게 안정감이 결여된 이유도 알고 싶었다. 그녀는 평생 감정이 불안정하고 뒤죽박죽이었다고 했다. 어린아이였을 때도 그녀는 안식을 찾고 싶어 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자신이 내내 느껴온 감정이 애착 상실이었음을 깨달았다. 이것도 극복하고 싶었다. 크리스티는 전업주부였는데 3살과 5살짜리 두 아들을 돌보는 일이 종종 버겁게 느껴진다고 했다. 밤에 막내 아들이 자주 칭얼대면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로 인해 그녀는 과잉 행동과 신경과민 증상을 보였고 남편도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남편은 자신과 아내가 서로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고 언젠가는 결혼 생활이 끝장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크리스티는 6딸 중 막내였다. 그녀 다음으로 곧 남동생이 태어났다. 그녀는 전생으로 퇴행하기 전에 먼저 최면 상태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거쳐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인간으로 지구에 환생할 때의 첫 느낌들을 탐색했다. 크리스틴의 영혼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막 형성되고 있던 태아와 결합하려 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불안감이 너무 커서 태아가 성장하는 동안 자궁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크리스틴은 어머니가 크게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어머니는 아기를 낳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자궁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아요. 너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몸을 벗어나 살피고 관찰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성장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미친 짓이에요. 저는 그게 싫어요. 정말 싫어요. 하지만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누구와 함께 할지를 알기 위해 주변을 둘러봐요. 지구는 아름다워요. 지구에는 색다르고 특별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지구에 머무는 것은 하나의 기회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 모든 느낌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걸 저는 알죠. 저는 제 동생과 협약을 맺었어요. 함께 가되 제가 먼저 태어나기로요. 제가 동생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야만 해요. 그런데 제가 사내아이로 태어나면 어머니가 다시는 아기를 안 낳을 거예요. 우리 둘이 한 집에서 태어나기로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자아이로 태어나야만 했어요. 그러면 동생이 뒤이어 사내아이로 태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두뇌로 집중하는 건 제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곳의 에너지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이 두뇌는 제게 쓸모가 있어요. 여기 존재하게 도와주죠. 지나치게 진지해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기운을 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제게 정말로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심각해지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온 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죠. 자궁 안에서 탐색을 마친 후 크리스티는 전생으로 옮겨갔다. 당시는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 그녀가 강제 수용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보고 그녀는 공포에 젖었다. 그러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어요.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크리스티는 경비병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이로써 그녀는 강제 수용소의 공포를 뒤로하고 내세에 도착했다. 그녀는 기쁨에 휩싸였다. 고향에 도착했어요. 정말 고향이에요. 여기는 아주 밝고 평화로워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존재가 가장 사랑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모두 탐험가들이에요. 포식자는 전혀 없어요. 여기는 아주 평화로워요. 지상에 오는 것은 농담 같기도 하고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죠. 분노나 질투, 증오, 고통 같은 것들을 고향에서는 배울 수 없어요. 제가 지상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죠.
지구는 사랑과 단절되어 있고 인류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없는 실존은 진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에 헌신해야 해요. 오직 사랑뿐이니까요. 지구는 사람들이 이 점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세션이 끝나고 크리스틴의 상태는 훨씬 좋아졌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녀로 하여금 불안과 주의력 결핍증에 시달리도록 만든 환경도 이해하게 되었다. 귀향의 경험은 그녀를 다시 회복시키고 깊은 치유를 안겨주었다. 또 남동생과의 계약을 알게 된 덕분에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삶을 더욱 편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불안이 줄어들면서 그녀 자신도 더 행복해지고 가정 생활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연민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녀는 아주 잘 살아가고 있으며 삶이 행복하다고 보고했다. 혼돈의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기.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사건들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나 자연재해와 인재의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옆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비극이 전 세계를 강타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성장에 아주 중요하다. 제럴드는 우리가 영혼 세계의 커다란 그림을 망각하지 않도록 중요한 점을 상기시켰다. 제럴드는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34세의 분석가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겪은 학대와 방치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불안의 시대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도 알고 싶어 했다. 제럴드와 세션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경험이 영혼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과잉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제럴드의 안내자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닿는 시각을 제공했다. 지구상에서는 늘 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비극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비극은 여러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성장하고 치유하고 과거를 바로잡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영혼의 계획을 완수하려면 때로 힘든 시기를 겪어내야 해요. 일단 배움을 마치면 행복이라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하고 행복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려면 지구상에서 반드시 긍정적 에너지의 부동점을 갖고 있어야 해요. 안전하고 따스하며 기쁨에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수행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가 되면 그들에게 이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어야 해요. 사람들이 지구상에 태어나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풍요로운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귀환을 통해 우리는 삶의 부침 속으로 완전히 뛰어든다. 난관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몇 번이고 참아내고 몇 번이고 이겨낸다. 자기 회방에서 자기를 지키는 힘으로. 자기 회방은 역효과를 낳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 회방을 일삼는다. 이런 행위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정확히 무슨 짓을 하고 있으며 왜 그러는지를 언제나 분명하게 아는 건 아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삶의 족적과 동기들을 깊이 파헤쳐 보아야 한다.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관계를 갈망하면서도 과거에 상처 입고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두려워하기도 한다. 거부를 당하거나 사랑하는 이를 잃고 고통받은 적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기회방 행위는 이런 고통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혼란스러운 행위 이면의 근원적 원인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같은 행위를 되풀이한다. 어떤 때는 상대와 친밀감을 느끼고 싶어 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밀어내는 것이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면서도 이런 마음을 일관되게 표현하지 않는다. 물러서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화를 내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부적절한 행위를 참아내는 것도 사랑은 아니다.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결국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입고 만다. 자신과 상대에게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충족적인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분석하고 고치려 한다. 그렇다면 관계를 스스로 해치는 일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먼저 낮아진 자존감을 해결해야 한다. 낮아진 자존감 되살리기. 36세의 애나는 잇따른 학대 관계로 심신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엘비의 세션을 받으러 왔다. 이전의 파트너였던 프레드도 그녀를 학대했다. 당연히 그녀는 그를 떠났다. 이제는 맥스라는 새로운 남자와 사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불안하고 확신이 안 섰다. 남자를 다시 믿어도 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소망은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가 세션을 받으러 온 이유는 불행한 관계를 그처럼 여러 차례 맺게 된 이유를 알기 위해서였다. 또 친밀하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도 알고 싶었다. 세션에서 애나는 이전 애인이었던 프레드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애나의 안내자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애나와 프레드는 둘의 관계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애나와 프레드의 영혼은 많은 생을 함께하고 서로 다른 역할을 떠맡았지요. 현재 생에서 둘의 관계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애나는 관계에서 경험한 고통들을 통해 힘을 키워야 해요. 지금 애나는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전생을 함께 보냈고 현생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애나는 16세기에 살았던 전생에서 칼이라는 남자였고 프레드는 칼의 장애 여동생이었다. 칼은 평생 동안 여동생을 보살폈다. 이런 정보 덕분에 애나는 자신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점을 말끔히 털어버릴 수 있었다. 현생에서 프레드를 그토록 걱정했던 이유를 이제 이해한 것이다. 최면 요법가는 안내자에게 애나가 현생에서 경험한 학대 관계들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애나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물었다. 그녀는 인간으로서 힘을 기르기 위해 파트너를 상실하는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의 영혼이 지닌 완전한 자각 속에 들어설 수 있는 길은 이것뿐이니까요. 안내자는 애나가 깊은 분리불안을 안고 있으며 이런 분리불안이 자기 회방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애나는 파트너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파트너가 그녀에게 해를 입혀도 참고 있었다. 상실의 두려움이 현재 자존감보다 더 큰 것이다. 안내자는 애나의 내면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지금은 거의 녹아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나가 왜 새로운 파트너인 맥스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지를 이야기했다.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경험들로 인한 방패막인 셈이죠. 자기 연민과 이해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내심도 어느 정도는 가져야 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방패막이 사라질 거예요. 소통의 기반을 사랑에 두고 자신의 느낌과 요구, 생각, 충동 등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표현해야 해요. 진정한 자기로서 존재하고 상대의 반응도 숙고해야 합니다. 적절할 때 상대와 논쟁도 벌이고 자신의 경계를 정해야 하고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상대도 배우게 될 겁니다. 애나는 자신이 학대 관계들에서도 아직 충분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진정한 자존감을 발견할 필요가 있었다. 안내자가 그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당신의 목적은 직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직관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직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부여하세요. 직관과 느낌은 내적 인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선물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자기 신뢰를 배우는 것이지요. 이 목적을 이루려면 명상을 하고 당신의 안내자인 나와 접촉해야 해요.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원할 때마다 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당신과 내가 언제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해줄 겁니다. 애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것은 그녀의 몸에 나타나는 신호 중 하나였다. 애나는 자신의 영혼이 지닌 지혜와 힘, 아름다움을 확인하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에든 영혼의 본체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애나는 자신의 영혼 그룹과 재회하는 곳으로 인도되었다. 그녀는 영혼 그룹 중에 현생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저의 애인이었던 프레드도 있어요. 그가 제 손을 잡더니 자신이 했던 파괴적인 행위들을 후회한다고 사과를 하네요. 맥스도 거기 있는데 약간 뒤편에 있어요. 다른 이들도 있고요. 우리는 아주 강한 온기와 공감, 친근함, 활력을 뿜어내고 있어요. 애나는 잠시 이 사랑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곧이어 슬픔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과거로 인한 슬픔이에요. 저는 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애나는 칼로 살았던 전생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칼이 여동생을 충분히 보살펴주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리고 현재 삶에서 그녀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꼈다. 안내자는 이 죄책감을 풀어버리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죄책감을 벗어 던질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그녀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안내자는 완벽주의도 일종의 자만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완벽주의는 전능한 신처럼 되려는 오만이라는 것이다. 이런 자만심의 반대는 겸허함이다. 자연스러운 자존감은 타인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게 해주지만 완벽주의는 불충분함을 느꼈을 때 생겨난다. 안내자는 애나에게 그녀의 모든 완벽주의와 죄책감, 자기 비난을 버리라고 조언했다. 안내자가 이 새로운 존재 방식에 어울리는 에너지를 가득 풀어넣자 애나는 무언가 변화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애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이전의 애인이었던 프레드와의 사이에서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새로운 파트너인 맥스와의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했다. 맥스가 저를 향해 걸어 나오네요. 그도 눈부신 빛처럼 보여요. 평온과 힘, 정직, 자신감을 뿜어내는 빛이에요. 그가 완전히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사랑 안으로 제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 특히 이런 평온함은 정말 새로운 것이에요. 예전에는 두 사람 사이의 흥분과 끌림이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애나는 곧 안내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다시 접촉할 것을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후 최면 상태에서 벗어난 애나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했다. 세션을 받고 9개월 후 애나는 최면 요법가에게 그녀의 발전 상황과 최근 소식을 전해왔다. 종종 선생님에게 받은 세션 내용을 생각해요. 그 경험이 저의 자신감에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전 애인과 관련된 문제는 완전히 정리했어요. 저의 공감과 감수성도 강화되고 지금은 제 수호천사나 영혼의 모든 조력자들과 아주 가깝게 접촉하고 있어요. 저의 안내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새삼 기뻐요. 제 영혼 그룹을 생각할 때도 늘 신이 나고요. 그들은 저를 완전하게 해주어요. 올해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립지만 지금은 저도 알아요. 할머니가 제 영혼 그룹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세상과 작별하는 동안 저도 조금은 할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세상과 어떻게 작별하고 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션에서 배운 덕이죠. 저는 할머니에게 저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괜찮을 거라는 점을 납득시켰지요. 저의 새로운 파트너인 맥스와의 관계에도 세션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의 빛나는 영혼이 저를 향해 다가오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는 자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게 분명히 알려주었어요. 그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리라는 점을 믿어도 좋다는 것도요. 지금 저는 그와 더욱 깊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2년 후 애나는 몇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요. 6개월 전에 딸을 낳았어요. 그 작은 생명이 정말로 대견해요. 제게는 더없이 특별한 아이죠. 처음에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딸과 배우고 있어요. 딸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고 있어요. 종종 제가 받은 세션을 생각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얼마나 멋지게 나아질지 상상도 못했어요. 애나는 죄책감도 잠재우게 되었다. 그녀가 자기 회방적인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라면 피했을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라면 아마 애초부터 이런 관계를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LBR 세션을 받으러 오기 전에도 애나는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마음이 불안한 데다 과거와 똑같은 패턴이 다시 시작되는 듯한 조짐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불안과 죄책감이 너무 커서 긴장을 풀고 관계를 신뢰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을 파악한 뒤에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 새롭고 건강한 관점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자존감도 쌓게 되었다. 낮은 자존감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가치의 증거를 타인에게서 구한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에 바깥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내자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일과 경제의 균형. 돈과 명예를 얻는 일은 삶의 길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 일에 시간과 관심을 너무 많이 기울이면 영적인 진보가 늦어질 수 있다. 영계 고향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세웠던 목표들을 저버리고 성공적인 커리어와 사회적 인정, 부를 창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자신의 일과 가족으로서의 의무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중에는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돈은 필요악이나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어떤 목표 같기도 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문제는 골칫거리가 되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혹은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우리를 견디기 힘든 상황에 몰아넣거나 꿈을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다행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영혼의 성장을 위한 멋진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임을 알아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흔히 좌절이나 난관, 힘겨운 도전처럼 여겨지고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는 이런 투쟁이 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삶의 중요한 목표들 가운데 하나를 성취하기에 적합한 환경일 수 있다. 다음의 사례가 보여주듯 이런 경험들 속에서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선물처럼 만날 수도 있다. 돈으로 인한 고통. 57세의 일리노어는 부동산과 경제적 문제로 인한 과거의 어려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LBL 세션을 받으러 왔다. 세션을 받으러 오기 몇 년 전 일리노어는 건물을 12채나 소유하고 있었다. 건물의 대부분은 임대를 하고 몇 채는 개발이나 개축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금을 100만 달러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적지 않은 가격의 부동산들도 갖고 있었다. 일리노어는 자신감 있는 투자자로서 스스로의 사업 능력과 직관을 신뢰했다. 그런데 어떤 경고도 없이 그녀가 갖고 있던 부동산들의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결국 그녀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매입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해서 파산은 면했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힘들게 꾸려 나가기는 했지만 이후로 그녀의 재정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부동산을 잃었을 때 그녀는 루이라는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결국 이 남자와 결혼했다. 루이는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훌륭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유머 감각, 섬세하고 낭만적인 성품 등 바람직한 특징들이 많았다. 일리노어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처럼 루이가 자신을 지지해 준다고 했다. 그러나 루이에게는 한 가지 주요한 결함이 있었다.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션을 받기 전 일리노어는 가난을 두려워하는 그의 잠재의식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다. 그와 사귀고 불과 몇 년도 안 되었을 때 자신이 경제적 안정을 거의 상실했기 때문이다. LBL 세션 중에 그녀의 다정한 안내자가 등장했다. 최면 요법가는 안내자에게 그녀의 부동산 손실 문제를 물었다. 당신은 사랑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 레벨을 낮추기로 선택했어요. 그건 선택이었어요. 당신은 루이에게서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최면 요법가는 안내자의 말을 정리하고 일리노어가 루이와 함께 지내면서 경제적 안정을 지킬 방법은 없었는지 물었다. 없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를 변화시키는 건 가능하지 않았어요. 일리노어는 루이와 함께 지내기 위해 그의 진동에 자신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기를 선택했고 서서히 루이가 진동을 상승시키도록 돕고 있어요. 일리노어가 재산을 잃어버리기 전에도 루이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약간의 경험을 했어요. 그 덕분에 그는 지금 자신의 진동을 높이고 있어요. 일리노어는 루이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곁에 머물기로 선택했어요. 그를 돕고 싶었기 때문이죠. 루이는 잠을 잘 때든 꿈을 꿀 때든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는 재정을 위한 진동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일리노어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다시 경제적 안정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모든 일, 모든 역경에는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여정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신뢰하세요. 우리는 일리노어의 사례를 통해 화합할 수 있는 연애 관계를 창조하려면 서로의 진동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일리노어의 영혼은 루이의 두려움이 그녀의 경제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그와 함께하기를 선택했다. 그가 경제적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 덕분에 재정에 관한 그들의 진동은 조정되기 시작했다. 이제 일리노어가 해야 할 일은 신뢰하는 것뿐이다.